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 참석해 주신 회원과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0대 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 날짜가 지난 3월 6일 날 연기되면서 선거 날짜를 역산으로 잡다 보니까 상당히 바쁜 선거가 됐습니다. 선거관리 규정 38조에 의해서 후보자 정견 발표에는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첫 번째 정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후보 등록 마감 후에 14일과 15일 날 호덱스에서 열리는 지방 행사 때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하려고 조직위원회 측과 접촉을 하였는데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지방에서 하는 후보자 정견 발표회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정견 발표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27일 날 제2차 정견 발표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정견 발표회는 기호 1번 김철수 후보의 정견 발표회만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녁 시간에 자유로운 속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김철수 회장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민호 부회장 후보입니다. 다음에는 김종훈 부회장 후보입니다. 김영만 부회장 후보님. 그럼 지금부터 기호 1번 김철수 후보의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후보 김철수입니다. 본의 아니게 협회를 떠나 있던 지난 2달여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서 회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회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많은 것을 다시 느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인력 구인 광고 몇 달을 내어도 이력서 한 장 받아보기 힘든 심각한 구인난, 동네 치과를 하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각종 규제와 행정 업무들, 이제는 불신에 가득 찬 얼굴로 흥정을 일삼는 의료 쇼핑 환자들, 개원 환경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한 젊은 치과의사의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에 제 마음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회무를 책임졌던 협회장으로서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 우리 치과계를 꼭 바꿔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회원들의 고통, 난관, 그리고 회원들의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도 소통과 긍정의 메시지로 회원들의 부르심에 곧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담아 차분하면서 내실 있는 재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업무들을 면밀히 평가하여 중점 추진 사업을 재선정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회원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치과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걱정이 많으시지요. 현재까지의 보험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볼 때 100% 믿기 힘든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한 진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담을 의료인, 특히 치과의사들의 희생으로 메워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압 레진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에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레진 수가의 결정은 향후에 문재인 케어 성공과 협상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레진 수가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과와 관련한 문재인 케어 정책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목소리가 우선하고 반영되도록 정부를 반드시 뚫겠습니다. 국민과 치과의사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과 연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및 300시간 연수교육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문의 경과조치는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각 직역 간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결의된 사항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과 논쟁을 거친 치과계 최종 합의사항, 의결사항을 외부의 힘을 빌려 뒤집으려는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들 중에는 통합치의학과 전문 과목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본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헌법소원을 취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며 헌법소원 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함과 동시에 최고의 법률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미수련자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꼭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인 보조인력 구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어도 몇 달 동안 면접 한 명 보기 힘들다는 보조인력 문제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대형 치과에만 잔뜩 모여 있습니까? 치과가 아닌 다른 직장으로 모두 옮겨갔을까요? 아니면 공급되는 보조인력보다 증가하는 치과 수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이 모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치과계에도 주 5일 근무가 대세이고 급여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문을 노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달 모 일간지에서는 상당수의 치과에서 치과의생사 등 보조 인력에게 불법 위임 진료를 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치과가 99%라는 수치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원가의 3분의 1 정도에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동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치과 안에서 서로의 불법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일까요? 치과 종사 인력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치과위생사 치위생학 정원을 우선 160명 증원시켰고 치과 종사 인력 개발 특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치과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치과 간호조무사의 제도의 법제화가 하루속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북한 이민, 즉
새 터미 내 치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 하나 재단과의 MOU를 당장이라도 바로 체결하겠습니다. 치과 보조 인력을 편안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대학 정원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에는 치과의사 인력이 3,000명이 과잉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치과대학 정원 30%를 감축하더라도 2030년까지 줄어드는 치과의사 수는 1,200명에 불과해서 근본적으로 시급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감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치과 의료 인력 수급 조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입학 정원 감축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고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형성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감축 방안을 복지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 바로 건의함으로써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광고, 자율증객권 확보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수가를 내세운 무분별한 의료 광고가 도를 넘어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제도를 통해서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치과의사의 자정작용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제주 등 5개 지부를 이미 모집을 했고 시도지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비도덕적 진료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전문가 집단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구강보건 전담부서 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치과 의료비 10조 원 규모의 치과계를 담당하는 정부 내 부서가 이미용업, 숙박업 등 26개 직역을 함께 관리하는 구강생활 건강과라는 것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구강건강정책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치의학산업의 미래 첨단 발전을 위해서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국회를 통해 꼭 설립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5분께서 입법 발의를 한 상태로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예의주시하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염원하고 쟁취했던 직선제와 투표권, 지난 선거의 부실로 인해서 회원 여러분의 이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 몇 달 동안 협회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대외 협상 또한 신뢰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임기 2년짜리의 단일 후보 재선거에 회원 여러분의 관심이 떨어지고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는 저 김철수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취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부로, 국회로, 국민 속으로 취업을 내보내는 선거입니다. 움츠러든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낼 것인가, 포효하는 사자를 내보낼 것인가 여부는 회원 여러분의 투표율과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 입은 취업을 다독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넘어진 취업을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원칙을 무시했던 치과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도자의 마음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위기의 취업,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치과계를 바로 세우는 절호의 기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한 표가 취업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한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팍팍하고 힘겨운 여러분 곁에 저 김철수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보다 정의롭고 강한 취업으로 거듭나는 길목에 저 김철수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경이로운 투표율, 압도적인 지지율, 회무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회원들의 부르심에 곧바로 달려가는 저 김철수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철수와 30대 집행부가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을 되새기며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10개월보다 2배로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8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 김철수와 부회장 후보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정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와 함께 출사표를 던지신 존경하는 부회장 후보님들의 각오와 다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견 발표 전에 인사는 하셨지만 우선 안민호 부회장 후보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부회장 후보 안민호입니다. 노력과 열정, 책임감으로 최선의 해무를 다해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훈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훈입니다. 지난 2개월의 공백이 우리를 많이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만 후보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후보 김영만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 치과계 발전을 위한 큰 사태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결론 내린 거는 제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처음에 시골에서 지역에서 올라올 때 초심은 책임지고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협회에 올라왔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게 회원들을 위해서 전 치과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후보님들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날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이 35.03%에 그쳤습니다.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월 8일 선거에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 제1차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